안녕하세요. 허니TV의 허니입니다. 네, 주말 잘 보내셨죠? 오늘 또 이제 추가 하락의 그 라인까지는 잡아드리고 종목별 대응하시라 봤는데, 오늘은 반등해줬죠. 오늘은 이제 이틀짜리지만 낙폭이 엄청 셌고, 코스피는 그 굳이 보면 3일이 됐는데, 낙폭이 셌고, 오늘 반등을 하느냐라고 봤을 때, 저는 오늘 매수보다는 좀 관망을 하는 게 어떤가라는 생각을 했어요. 오히려 더 빠져준다 그러면 대응을 할 수 있겠고, 뭔가 평단가를 만들어 볼 수 있겠다라고 했지만, 오늘 반등을 해서 다시 올라줬던 거에 그 새로운 그 물량을 실는 건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기존에 가지고 있는 것만 보유하면서 갈 수는 있지만, 오늘은 좀 시장의 안정성을 확인한 신규 매수 자리는 아니었다고 봅니다. 그래서 추가 하락을 했을 때 싼 가격에 그 담아볼 수는 있겠다라고 얘기 드려서, 담으신 분들은 담았을 수 있고요. 종목별로 차이는 있으니까. 그래서 담으신 분도 있겠고, 아니면 아무 대응 안 하신 분도 있겠고. 그래서 아무 대응 안 하신 분들이 많으실 거라고 생각이 들었어요. 왜냐면 이제 좀 비중이, 투자 비중이 많이 가 있다면 대응할 수 있는 게 없을 수 있고, 반대로 오늘 그 이제 기술적 반등이라고 볼 수도 있고, 또 한 번 또 다른 의미론 시장에 따라서 조금 최근에 샀던 것을 비중을 다시 줄여놓고 시장 관망할 수 있는 포지션이다라고 볼 수 있는 여러 가지 또 그림이 나옵니다. 그래서 사실은 오늘은 그 매수하는 그 자리, 시장이 안전하다라기보다 사실 오늘은 어떤 것을 하셨으면 좋았을까라고 생각을 해보면, 기존에 최근에 담았던 것들, 좀 물리지 않는 선에서 최근에 담았던 것들은 그냥 다시 한번 정리하고, 현금 비중을 좀 만들어 놓고 시장을 관망하는 게 어떤가, 이런 포지션이 더 맞다고 봐요. 그래서 어, 일단 이렇게 말씀드리고, 종목별로는 바닥을 좀 일단 단기적으로는 바닥을 진정해 놓은 종목들이 많기 때문에 이게 또 지수의 그 단기적 바닥으로 볼 수도 있겠지만, 시장은 맹신할 수 없다. 그래서 뭔가 매수와 할 때도 분할적 매수와, 지금같이 불안한 시장에선 좀 긴 호흡으로 좀 관망하시는 거, 가지고 계신 것만 대응하시면서 관망하시는 거를 추천드립니다. 일단 코스닥 지수는 제가 이거 조금 변동을 했어요. 사실 요 정도, 요 정도였죠. 제가 봤던 게 요 정도였는데, 살짝 요 정도에서 맞죠. 그러니까 오늘 이렇게 추가 하락이 나올 수 있는 자리였고, 반등해주면 좋았고, 여기까지 그 말 그대로 장중에 올랐던 그 지수, 어, 1037포인트네요. 요 정도 뭐 얼마 안 되는 것 같지만, 여기까지만 좀 확실히 올려줬으면 좋았고, 아쉽다. 그다음 말 그대로 코스피도 반등은 했는데, 이게 그렇죠. 이게 괜찮다라고 V자로 가고 상승을 다시 가려면 일단은 오늘 바로 이거 5일선 요 정도로 요 정도를 이렇게 회복해주는, 전날 그 하락분 말고 그 전날의 상승분까지도 어느 정도 반격형으로 들어갈 수 있는 캔들이 나와줬으면 좋았어요. 근데 오늘의 캔들은, 자, 그 금요일 하루치는 좀 이렇게 덮어놓은 것 같지만, 딱 거기에서 말 그대로 더 힘을 받지 못하는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어, 코스닥이나 코스피나 가장 근접하게 보는 시나리오는 여기에서 횡보입니다. 제가 볼 때 이 저점, 이 중간쯤에서 횡보하지 않을까. 아니면 추가 하락도 하더라도 당장은 좀 제한적일 것이라는 생각이 들어요. 이 구름대 지지를 한번 확인했고, 그러니까 여기 이 3200포인트에서 3200 한 40포인트 정도를 오가지 않을까. 3200에서 3250포인트 정도를 횡보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봐요. 그리고 시장을 좀 관망하지 않을까. 상승감은 좋죠. 상승감 제일 좋고, 일단 다시 이 상승을 갔던 여기까지 차라리 3270포인트 여기를 회복해주면 차라리 매수를 해도 괜찮고, 지금은 어중간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그래요. 그러니까 시장이 악재를 다 떨어내고 괜찮다라는 걸 증명해 줄 때 들어가는 것도 늦지 않고, 오히려 바닥을 확인하고 바닥을 다졌어, 이게 바닥이었어라고 확인하고 나쁘지 않은데, 어중간할 땐 좀 피하시라 라고 얘기 드리고 싶고, 이건 지수적 얘기예요. 종목별은 다른 있지만 그 테마를 끼지 않는 것들은 다 지수대로 움직이기 때문에 거의 지수를 많이 참고하셔야 됩니다. 관심 종목 잠깐 보면서 오늘 조금 몇 개 담아놓긴 했는데 많이는 없어요. 지금 시장 관망이라고 얘기 드렸으니까. 자,
모비스도 많이 힘드셨겠네요. 이렇게 많이 내려온 줄 몰랐습니다라고 얘기 드렸고, 지금 보면 침체 구간에 들어왔어요. 다시 침체가 들어왔는데, 예전 저점을 테스트할지도 모릅니다. 예전 저점의 테스트 26뭐 7만 원 정도의 금액의 테스트를 할지도 모릅니다. 좀 더 밑으로 잡아야겠네요. 자, 이렇게 여기 하단을 테스트할지는 모릅니다. 근데 어중간하게 어제 오늘은 조금 애매할 수 있다는 거예요. 금요일이나 오늘 같은 날은 모비스를 사기에 좋은 금액짜리가 아니라는 겁니다. 자, 오히려 29만 원을 돌파해주고 리테스팅 됐을 때 29만 원 한 중반 초반이 안착되는 모습에서 신규 매수 담아볼 수 있고, 안 사신 분들은 자, 여기 테스트를 했을 때 괜찮을 때 사는 것. 그러니까 요 중간에 어중간한 것들은 소량씩 사서 분할로 하는 것은 괜찮지만 맥점은 아니라는 거죠. 그런 식의 말씀이에요. 그래서 시장이 추가 하락 간다면 이 테스트를 다시 하러 갈 것이고, 시장이 3270포인트 이상을 다시 회복해 준다면 그때 위치가 어딘지 또 봐야겠고, 뭐 그런 거죠. 그래서 참 이게 어찌됐건 저찌됐건 결론은 이렇게 횡보를 하고 있죠. 박스를 만들고 이 박스 안에서 횡보하고 있기 때문에 이 박스의 하단에서는 또 메리트가 있는 거죠. 더 하락, 뭐 시장에 공포장이 오지 않는다면 이 박스 하단에서 무조건 매수를 눌러야 되는 자리죠. 눌러놓고 말 그대로 못 가면 중간치 28만 원이나 29만 원에 다시 팔 수 있는 자리다.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이마트도 보시면, 이마트 한번 볼게요. 이마트는 그 제가 이날 걸었는데 못 샀습니다 라고 드렸고, 오늘 이쁘게 반등 나왔습니다. 이쁘게 반등 나왔죠. 지수만큼 반등이 나온 거죠. 세진 않아도 똑같죠. 자, 보시면 상승이다 라고 보기엔 보시면 목요일날 하락했던 거에 저항을 맞은 모습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그 이마트 같은 경우는 최근 며칠만 보면 지수대로 움직인다고 보시면 돼요. 딱 지수만큼입니다. 그러니까 지수만큼의 변동이지만 아직은 여기에 대한 확실한 테스트를 하거나 바닥이었어 라고 하기엔 다른 시그널들이 포착되지는 않아요. 그래서 아직도 그 사지 않으신 분들은 여기 금액대 다시 한번 또 지속적 바닥 그 테스트를 해야 된다고 생각이 들고, 추가도 이런 안 좋은 장에서는 더 한번 열어놓아서 대응하시라 얘기 드렸고, 그래서 14만원 중반까지도 열어놓으시면서 물량 설정과 금액 설정을 해보시는 게 어떨까라는 얘기를 드리고 싶네요. 자, 그리고 성광밴드라는 종목인데, 이건 뭐냐면 이번 조종 속에서 어 이건 조선주예요. 조선 섹터입니다. 그래서 제가 한국 대우조선해양, 뭐 한국조선해양 많죠. 뭐 삼성중공 많지만 요즘에는 어떻게 보면 대형주가 더 못 가는 추세고, 더 많이 못 가요. 그래서 소형주들이 좀 많이 가는 추세인데, 일단 성광밴드 같은 경우도 조선 섹터의 좀 소형 종목이에요. 그래서 제가 보고 있는데, 아직 이 친구는 그 또 1분기에 기대 이상의 그 매출 영업이익이 안 나왔어요. 조선 섹터인데도 다 슈퍼사이클 좋을 거라고 예상을 조금 어긋나면서 이렇게 주가가 많이 밀렸죠. 많이 밀렸어요. 그러니까 영업이익이 생각보다 안 나왔다요. 근데 시간의 문제지 이 섹터 자체가 그 괜찮죠. 정말 장기 투자 섹터죠. 장기 투자 섹터. 그래서 이게 주봉이나 이런 걸 보시면 이 친구는 아직도 정말 바닥권에 있는 조선주가 10년 사이클이라고 되겠죠. 10년 사이클. 그래서 아직도 바닥주다. 바닥주고, 자, 지금 오히려 이 금액대, 자, 9,400원대 초기 물량 실을 수 있는 구간이 나올 것이다 라고 보고 있고, 아니면 반대로 여기 저항이었던 만원을 1,200원 정도로 안착해주는 모습이 나오면 다시 신규 물량 가져갈 수 있겠다. 그래서 저는 사실 여기 초기 물량 좀 가지고 있습니다. 좀 담아봤어요. 담아봤고 얘기 드린 건데, 오늘은 좀 하락에 대해서 지수대로죠. 아직까지는 지수대로요. 이게 3일 하락, 이틀 이렇게 하락 장대로 하고, 오늘 회복해줬다 이거고, 얘는 오히려 보면 지수랑 좀 다르죠. 코스닥 지수 빠졌던 것만큼 오히려 그 전날에 절반치를 했던 것을 어느 정도 반격해 보겠다라는 형태의 모습. 그러니까 이 금액은 아니었지만 오히려 좀 관심 종목에 담아 놓으시면서 이 선에 닿는 부분,
뚫어주고 닫는 것, 하방으로 지지해주는 것을 체크하시면서 신규 물량 설치해 볼 수 있겠다. 그래서 조선 섹터도 이거 앞으로 좀 관심 종목으로 좀 지켜보려고 합니다. 한번 같이 보시죠. 네. 그리고 그 다음은 SNS텍. 자, 일단 31,000원에 금액 테스트는 했다고 말씀드렸고, 오히려 마찬가지예요. 신규로 담으신다면, 자, 여기 금액 31,000원 정도에, 아니면 반대로 3,000원이 돌파한 후에 안착됐을 때, 신규 물량을 안 사신 분들은 담을 수 있고, 좀 평단가 높으신 분들도, 평단가 높으신 분이 꽤 많다고 알고 있고, 제가 36,000원 정도 맞춰 놓으시라고 얘기를 드렸는데, 시장 자체가 좋진 않지만, 오히려 요런 금액, 자, 31,000원 아니면, 이 밑에 거 하나 지우겠습니다. 지스테스가 됐기 때문에. 그래서 올려놨죠. 그래서 3만, 아이고, 장기선이 지워졌네. 다시 그거 놓도록 할게요. 똑같이. 자, 죄송합니다. 됐죠? 어, 자, 그래서 31,000원. 오히려 이 박스 안에서는 횡보를 해주는 모습이 나오고 있고, 그렇죠. 그래서 구름대에 좀 갇혀 있는 모습. 하지만, 좀 금액이 평단가 높으신 분들은 지금 구간, 지금 박스 이 횡보 구간에서는 물량을 조금 더 늘리시더라도, 그 평단가를 더 다운 시켜 볼 수 있겠다라는 거 얘기 드렸어요, 분명히. 그리고 35,000원 정도만 일단 맞춰 놓으시라. 그래서 나중에 36,000원 오면은 그 본전 하겠다라기보다 편향을 좀 낮춰놓으시면 36,000원 구간이 또 하나의 최근 저항이 되는 구간이죠. 여기까지 상승됐을 때 다시 한번 비중을 줄일 수 있다요. 비중 줄이고 할 수 있기 때문에, 아니면 내 평단가의 뭐 전량이다 하면은 또 이제 소량만 냅두고, 초기 물량식의 초량만 냅두고 나머지는 가져가고, 이런 식으로. 그래서 바닥 구간에서 물량을 좀 늘어나고, 너무 투자 비중이 많지 않고 여유가 있으시다면 뭐 5% 내지 10% 정도 있으시다면 15% 정도까지, 또 때로는 20%까지도 늘려놨다가 나중에 다시 또 다운시킬 수도 있겠다. 그래서 지금 계속 이게 31,000원에 대한 그 지지 테스트를 하고 31,000원에 대한 지지층을 만들고 있는 과정이라고 보기 때문에, 충분히 또 이 금액 이런 그 닿는 구간에서는 담아볼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드네요. 네. 종목 자체는 되게 좋다고 얘기 드렸죠. 자, 하나솔루션은 정말 이때 공매 물량 얘기 드리면서 바닥 한번 잡아보자라고 얘기 드렸는데, 와, 이거 진짜 뭐 거침없죠. 거침없이 빠지죠. 결국은 정말 보지 않고 안 올 것 같다고 얘기 드렸던 최 밑단까지 열어놔야 되는 상황이에요. 그래서 지금 침체 구간임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뭔가 확실한 지지층을 찾고 있지 못하고 있죠. 그래서 지금 금액대도 사실 좀 애매하고, 오히려 자, 신규 물량을 담으셨던 분도 괜찮아요. 오히려 신규 물량을 제가 담아보시라고 말씀드렸던 뭐 45,000원이나 43,500원을 담으셨다. 43,500원. 이때 뭐 있지도 않았으니까 안 담으셨을 것 같긴 한데, 담으셨다라고 했던 분들은 오히려 스탑, 오히려 멈추고 지켜봐야 되는 거고, 안 사신 분들은 오히려 여기 금액대를 체크해 볼 필요가 있고, 42,000원, 41,000, 뭐 한 7, 8번 될까요? 이쯤 보고, 그 다음에 마지막 최종의 라인으로 4만원 정도를 열어놓고 보자. 그래서 4만원 정도에서는 정말 한번 해볼만 하겠다라고 설정해가지고 담아서 보시면 어떨까. 그래서 좀 더 지켜보는 걸로. 아무튼 그래서 매수하신 분들은 괜찮습니다. 소량으로 분할로 접근하신 분들도 괜찮아요. 오히려 좀 바닥이 좀 확인돼야 되나 라는 생각이 들기 때문에 그렇다. 근데 말씀드렸다시피 밑에서 바닥권에서 이런 캔들 자체는 나쁜 캔들이라고 말씀은 안 드렸고, 괜찮은 캔들이에요. 이렇게 전에도 나왔던 캔들이죠. 바닥에서 많이 나오는 캔들이라고 말씀드렸는데, 이때는 뭔가 바닥권에서 지지, 여기 금액, 여기 밑에 선을 지지해줬던 그림이 나오면서 이런 꼴이었지만, 지금은 사실 좀 애매하죠. 애매해요. 뭔가 두터운 지지층을 찾기도 힘든 구간. 그래서 지금은 그냥 조금 관망하시는 게 어떨까 생각을 일단 드리고 싶어요. 뭐 올라갈 수 있어요. 올라갈 수 있고, 충분히 뭐 바닥에서는 매스 들어오면서 이렇게 꼬리가 달려주긴 했는데,
일단 좀 지켜보시자. 지켜보시자. 그래서 이렇게 떨어지고 있기 때문에 지속적 떨어지고 있기 때문에 여기도 이제 갭으로 떨어졌기 때문에 당장 저항이 돼버렸죠. 여기 44,000원 저항이 됐고 그래서 아무튼 좀 지켜보시면서 대응해 보시자라고 얘기 드리고 싶네요. 자, 마지막으로 SK 보고 방송 마무리할 건데 SK는 제가 이번에도 얘기 드렸어요. 이번에도 빠져주면 사야 된다. 추가로 사야 된다 얘기 드렸죠. 오히려 악재, SK이노베이션의 악재와 시장의 공포 속에 저가 주면 오히려 저가 빨리 테스트한 거 나쁘지 않다고 바닥권에서 도지 캔들이 나왔었죠. 근데 좀 갭을 떨구고 해서 조금 오히려 그 지지대를 이탈해버리는 도지형 캔들이 나왔는데 오늘은 거의 갭으로 띄우면서 이걸 회복해냈죠. 회복해냈어요. 그래서 SK는 매수 의견을 이 구간, 자 처음에는 이 구간에서 접근, 그다음 여기 구간에서 또 받고, 최근에 좀 지켜봤지만 밀렸고 다시 한번 여기 구간에서 보시라 얘기 드렸고, 그러니까 SK는 글쎄요 가지고 계실까요? 거의 가지고 계신 분 많이 계신가? 그래서 SK는 일단 얘도 굳이 말씀드리면 지수만큼 조금 플러스 알파 이렇게 올라간 정도긴 한데 그 여기 구간에서 사신 분들은 이 하단 이 박스 하단에 사신 분들은 괜찮다는 생각이 들고 일단 홀딩 의견을 드리고 싶네요. 그래서 오늘 좀 장은 좀 관망을 해야 된다라는 얘기를 드리면서 종목별 대응법도 보고 종목별 자리도 한번 확인해 봤는데 또 다른 것들 기존에 말씀드렸던 종목들 또 내일 또 장 지켜보면서 또 그 나눌 수 있는 그 종목들은 얘기 나눠보도록 할게요. 그래서 아무튼 오늘 하루 고생 많이 하셨고 네, 그 방송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셔야 채널 유지에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